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에서 커다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 그런데 돼지들이 아무리 열려고 애를 써봐도 너무 세게 닫혀 열리지가 않는 거야. 막내 돼지는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상자를 흔들자 둘째 아기 돼지가 이렇게 말했어. 안에 작은 그릇이 3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러자 막내 돼지는 그게 그릇이면 소리가 더 크게 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큰형 돼지가 상자를 가져가 더 빠르게 흔들어 봤어. 그것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상자를 열어보려고 좀 더 애를 쓰자 마침내 뚜껑이 열리게 됐단다. 그 안에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여러 개 널려져 있었어. 큰형 돼지는 풍선들을 모아서 밖으로 나갔어. 궁금한 나머지 형제들도 그를 따라갔단다. 큰형 돼지는 정원에 있는 호수 앞에 섰어. 그는 풍선을 하나하나 물로 가득 채웠지. 막내 아기 돼지는 신나서 소리를 질렀어. 우와, 풍선에 물이 들어갔네. 신나며 소리를 지르자 예민한 귀를 가진 늑대가 이를 들었단다. 아주 오랫동안 굶주렸던 늑대가 이렇게 말했어. 분명히 돼지 목소리인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늑대는 곧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숲을 속에 숨었어. 이걸 알아챌 리 없었던 큰형 돼지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 물풍선을 터뜨리는 시합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걸 들은 늑대가 생각했어. 물에 젖는 건 아주 질색이야. 내 털이 착 가라앉을 거고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렇게 물풍선 터뜨리는 시합이 시작됐어. 아기 돼지 형제들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늑대는 막내 아기 돼지 한 마리를 풀숲으로 잡아당길 수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시합이 이어졌지. 이번엔 큰형이 손에 있던 물풍선을 둘째 동생에게 집어던졌어. 둘째 아기 돼지는 도망치고 또 도망쳤지. 그리고 3번째 물풍선을 맞았고 둘째 아기 돼지는 흠뻑 젖게 됐어. 큰형은 아주 즐거워했단다. 이겼다! 이번엔 배고픈 늑대가 둘째 아기 돼지 목을 잡아 잽싸게 끌어당겼어. 큰형은 아주 즐거워 점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췄어. 동생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 동생들을 불러봤어. 어디 있는 거니? 그러나 배고픈 늑대가 이미 돼지들을 가져간 뒤였던 거야. 그리고는 먹어치우기 위해 말리고 있었어. 다 젖어버린 탓에 먹을 수가 없잖아. 너무 싫어. 그래서 늑대는 돼지들을 후후 불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잠시 후 물풍선이 늑대 발밑에 하나하나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겠어? 늑대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어디서 굴러들어오는 거지? 그러자 큰형 돼지가 마치 영웅처럼 동굴 입구에 짜잔 하고 나타났단다. 큰형 돼지는 자신의 커다란 물풍선을 늑대에게 던졌지. 커다란 물풍선은 팡 하고 늑대를 향해 터졌고 늑대는 곧 털이 흠뻑 젖게 됐단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그래서 돼지들을 먹어버릴 수도 없고 거기서 도망칠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어. 난 젖는 게 너무 싫어. 막내 아기 돼지는 기뻐하며 큰형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어. 우리를 어떻게 찾은 거야? 큰형이 말했어. 너희들의 발자국이 젖어있지 뭐니? 아기 돼지들은 감탄하며 큰형을 끌어안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웅 망토를 형에게 선물로 주었어. 큰형도 망토로 동생들을 꼭 껴안았어. 흠뻑 젖어버린 늑대는 털을 말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고 말이야. 어느 날 아침 골딜락스는 무척 신이 나 있었어. 왜냐면 엄마가 선물로 사주신 자전거를 처음으로 타는 날이었거든. 조심하렴 아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골딜락스가 자전거 위에 올라타 처음으로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 소녀는 아주 빨리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를 줄여가며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곳에 왔다는 걸 알게 됐단다. 여기가 어디지? 아직도 숲이긴 한데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야. 골딜락스는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걸 알고 조금 놀라워하며 어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전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며 한쪽으로 날아가고 또 자전거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지 뭐야. 다리가 아파. 길을 잃은 골디락스는 새로 산 자전거 바퀴까지 터지면서 속상해서 울고 있었어. 하지만 골디락스만 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 소녀는 누가 또 숲에서 울고 있는 건지 보려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지. 골디락스는 자전거를 끌고 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어. 근데 멀지 않은 곳에 아기 돼지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거야. 돼지야. 넌 누구야? 무서워 마. 난 골디락스라고 해. 넌 여기서 왜 울고 있는 거니 근데? 내 스케이트보드를 잃어버렸어. 어머나 울지 마. 이것 봐. 내 자전거도 바퀴가 터졌어. 나도 많이 울었는데 그렇다고 바퀴가 고쳐지는 건 아니더라고. 아기 돼지 걸키는 납작해진 바퀴를 보고는 마음도 진정이 됐어. 근데 이 자전거 진짜 예쁘다. 맞아, 예뻐. 근데 난 집에 가는 길도 잃어버렸어.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하는데 말이야. 골디락스를 걱정하느라 아기 돼지 걸키는 스케이트보드 일은 까맣게 잊고 자기가 이 숲속길을 잘 알고 있으니 돕겠다고 말했어. 어쩌면 걸으면서 스케이트보드를 찾을지도 모를 일이었지. 그렇게 골디락스와 걸키는 서둘러 길을 나섰어.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커다란 늑대가 나타났지 뭐야? 늑대다. 아, 걱정 마렴 돼지야. 아마 늑대도 길을 잃었을 거야. 그치, 늑대야? 늑대는 배고파하며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어. 안녕. 마침 나 배고프던 참이야. 이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군. 자, 그럼 둘 중에 누굴 먼저 먹어줄까? 늑대의 사악한 계획을 알게 된 골디락스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아기 돼지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어. 이 시간에는 사냥꾼들이 숲을 돌아다니지. 네가 우리를 먹어치우기 전에 사냥꾼들이 널 잡을걸? 그러자 늑대는 두 걸음 뒤로 물러서 이렇게 대답했어. 사냥꾼? 아, 무서워. 늑대는 재빨리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돼지는 도망치려고 애쓰다가 잘 탈출했지만 골디락스는 늑대의 발에 잡히고 말았단다. 도와줘! 늑대가 사람 잡아요! 늑대는 골디락스를 잡아서 자신의 은신처로 달려갔어. 내가 널 먼저 먹어치우고 돼지를 잡아먹을 거야. 으아! 걸키가 그를 쫓아가 봤지만 늑대의 흔적을 찾을 순 없었지. 돼지라 그렇게 빠르지 않았거든. 그래서 집에 돌아와 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한편 욕심꾸러기 늑대는 이미 골디락스를 자신의 은신처에 있는 돌에 묶어뒀단다. 좋아, 잠깐만 기다려. 금세 가서 돼지도 잡아올 테니 그럼 난 만찬을 즐길 수 있을 거야. 늑대가 이제 막 돼지를 향해 가려는 그때 골디락스가 동굴 구석에서 스케이트를 발견했어. 이 스케이트는 아기 돼지 걸키 스케이트 같은데? 네가 훔쳤었구나? 이 도둑 같으니. 늑대는 자신을 도둑이라 부른 걸키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 그는 스케이트보드 위에 올라타고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며 아주 즐거워했지. 이건 내 스케이트보드라고. 이따 발톱으로 보드 위에 내 이름까지 새길 거야. 우후! 아하! 한편 아기 돼지 걸키와 형제들은 늑대의 은신처에 도착했어. 하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느라 정신없었던 늑대는 눈치채지 못했어. 걸키는 조용히 골디락스에게 다가갔지. 어머 돼지야, 지금 날 구하러 온 거니? 조용해 골디락스.
걸키는 재빨리 골딜락스를 풀어주었어. 바로 그때 스케이트보드를 안고 돌아보던 늑대와 눈이 마주쳤지 뭐야. 어? 내 저녁 식사를 훔치고 있는 거야? 내 스케이트보드! 내 스케이트보드네! 네 손에 있는 그거 말이야! 늑대는 스케이트보드를 내팽겨치고 골딜락스와 걸키를 향해 점프했어. 그렇게 늑대가 달려들려는 찰나 걸키의 형제들이 들어와 늑대를 향해 주머니에 챙겨온 작은 밤을 던졌단다. 발이 밤가시로 찔리자 늑대는 비틀거리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 아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리 와, 이 녀석들! 당장 잡아먹을 테다! 하지만 밤가시 따위로 그만둘 늑대는 아니었지. 다시 일어나 돼지 형제들을 향해 달려들려고 했단다. 밤가시가 매달린 채로 말이야. 걸키는 스케이트보드를 탄 채 골딜락스를 데리고 재빨리 동굴에서 도망쳤어. 성공했다! 예! 만세! 욕심꾸러기 늑대는 돼지들과 골딜락스가 도망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늑대는 너무나 늦게 깨달은 거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나쁜 행동이라는 걸 말이야. 한편 늑대를 따돌린 돼지 형제와 골딜락스는 돼지 집에 도착했고 골딜락스를 위한 선물도 준비돼 있었어. 어서 덮개를 벗겨봐. 골딜락스가 커버를 벗기자 자전거가 잘 고쳐진 채 서 있었단다.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지. 내 자전거를 고쳤구나. 고마워 너희들. 그렇게 걸키는 스케이트보드를, 골딜락스는 자전거를 타고 골딜락스의 집으로 향했단다. 그날 이후 아기 돼지와 골딜락스의 우정은 쭉 계속되었어. 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 발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네, 살려줘요. 도와줘요. 어차피 모두 잡아먹힐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첫째 염소는 책상 밑에 숨었어요.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굴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다섯째는 장롱 속에, 여섯째는 커튼 뒤에, 일곱 번째 염소는 큰 벽시계에 숨었어요.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주 빨라서 어디에 숨었든 모두 잡을 수 있었지요. 도망쳐서. 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만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화가 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6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으아,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으아,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늑대가 죽었어. 늑대가 죽었다고.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숲 근처에 금발머리 소녀가 살았어요. 이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도 역시 금발의 소녀였죠. 그녀는 누구나 반할 만한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말썽을 피워 말썽꾸러기 소녀이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놀려고 할 때마다 엄마는 항상 조심하라고 일러두어야 했지요. 얘야, 숲속에 들어가지 말고 뒷마당에서 놀려무나. 깊은 숲속엔 곰가족이 사는 판잣집이 있었어요. 커다란 덩치의 아빠곰, 중간 크기의 엄마곰, 그리고 아기곰이 살았어요. 엄마곰은 항상 아침으로 오트밀죽을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 아기곰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니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죽은 너무 뜨거웠죠? 엄마, 죽이 식을 때까지 우리 숲속으로 산책하러 가면 안 돼요? 엄마곰, 아빠곰, 그리고 아기곰까지 식탁을 차려놓고 산책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도 엄마의 아침 식사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죠. 하지만 항상 같은 곳에서 놀자니 무척 지루했어요.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 가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죠. 산책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녀는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피곤해진 그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아름다워. 꽃, 숲, 나무들까지. 왜 진작에 오지 않았지? 소녀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곰가족이 산책을 하는데 아기 곰이 나뭇가지에 있는 벌집을 보았어요. 정말 큰 벌집이야. 분명히 꿀로 가득할 거야. 아빠, 우리 꿀 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아들아. 그건 벌들 거잖니. 또 그들의 집이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음식도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으면 돼요.
같은 시간 금발의 소녀는 아주 오랫동안 걷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죠. 소녀는 무척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피곤해서 울 지경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더 걸었어요. 마침내 길 끝에 다다랐고 그녀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곰가족의 집을 발견하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갔어요. 주변을 걷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도 없었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3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다시 문 앞으로 가서 이번엔 세게 노크하다가 문을 열었죠. 금발의 소녀는 즐거워하며 안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나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녀는 안으로 향했고 바로 테이블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큰 그릇, 보통 그릇, 그리고 작은 죽그릇이 3개 있었어요. 무척 배가 고팠던 소녀는 가장 큰 그릇에 죽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스푼을 입에 대어 보았더니 너무나 뜨거웠어요. 여전히 식지 않았던 거죠. 소녀는 즉시 보통 그릇 쪽으로 눈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차가워서 역시 먹고 싶지 않았죠. 너무 차가워. 마침내 가장 작은 그릇에 스푼을 담궜어요. 이 죽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네. 완전히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그렇게 소녀는 가장 작은 그릇에 있던 죽을 모두 먹었어요. 아침을 다 먹어 치운 그녀는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잠시 벽난로 앞에 있는 세 의자 중 한 곳에 앉아 쉬고 싶었죠. 소녀는 가장 큰 의자, 보통 사이즈의 의자, 그리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의자, 이렇게 3개 중에 가장 먼저 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오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의자에 앉았더니 이번엔 너무 딱딱해서 불편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는데 아주 편한 게 딱 소녀의 사이즈였어요. 그때 갑자기 의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렸어요. 금발의 소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지 몰랐죠. 그녀는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엔 3개의 침대가 있었어요. 큰 사이즈, 보통, 그리고 작은 사이즈였죠. 먼저 큰 침대에 누웠는데 그녀에게 너무 크고 또 딱딱했어요. 두 번째는 그녀의 사이즈보다는 아주 조금 컸고 또 너무 푹신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3번째 침대에 누웠죠. 소녀에게 딱 맞는 사이즈였고 더없이 편안했어요.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그녀는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소녀가 잠이 든 사이 곰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에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왔고 엄마 곰은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어요. 아기 곰은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았어요. 아빠 곰은 그릇을 보고 무척 화가 났어요. 누가 내 죽맛을 본 것 같은데? 엄마 곰도 그녀의 그릇을 보았어요. 제 죽도 맛을 봤나 봐요. 아기 곰은 자기 그릇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오트밀죽도 맛을 봤나 봐요. 맛만 본 게 아니라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들은 모두 일어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빠 곰은 벽난로 앞에 의자를 발견했어요. 누가 내 의자에 앉았었나 봐. 이것 봐. 의자가 다른 곳에 있잖아. 엄마 곰 역시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제 의자에도 앉은 것 같네요. 좀 전처럼 아기 곰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의자 좀 보세요. 부서져 있어요.
곰가족은 그들의 침실로 가봤어요. 누가 내 침대에 누웠었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제 침대에도 누웠었나 봐요. 제 침대에도 누웠어요. 아직도 자고 있다고요. 아빠 곰은 아기 곰의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누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천천히 그는 담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작은 소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작은 소녀가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제 침대에서 당장 일어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기 곰의 울음소리에 깬 금발의 소녀는 눈앞에 있는 3마리 곰을 발견하고는 너무 무서워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녀는 집을 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소녀는 숨 쉴 틈도 없이 달렸고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아 나선 부모님이 숲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행복했지요. 그녀는 바로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니?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잘 들을게요. 어디 갈 때는 꼭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금발의 소녀는 부모님을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약속한 대로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아주 친절하고 또 착한 아이가 되었답니다.